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비상 중2 1학기 그 내용 중에 보잘것없는 나무들의 아름다운 이유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자습서 24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출판사 자습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갈래를 보면 현대수필 그리고 경수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수필이라는 갈래가 나오면 항상 수필의 특징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수필의 특징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필이란 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쓴 글을 우리는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토대로 쓰는 글, 이런 걸 우리는 수필이라는데 여러분이 써봤던 글 중에 일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기도 이제 수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생각하면서 수필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일기 쓸 때, 막 남의 일기를 대신 써주진 않잖아. 근데 일기 속에 이제 나는 오늘 뭐 어디 놀러 갔다. 이런 식으로 나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이 나와 작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겠죠. 그쵸? 여러분이 남의 일기를 써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나와 작가는 같은 거란 거. 이 글 안에 등장하는 나와 작가는 같은 인물이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수필의 특성을 조금 더 써보자면 또 어떤 게 있냐면 플러스 자 형식이 없어요. 그래 무형식이랍니다. 무형식. 형식이 딱히 정해진 형식이 없다. 그럼 무형식이라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문적이라고 해요. 비전문적.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경험을 쓰는 거니까 이제 경험적이다. 경험적.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을 내 글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개성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말을 쓰냐면 신변 잡기적이다.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신변 잡기적이란 건 뭐 쉽게 풀어 말하면 일상의 모든 소재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기를 생각하면 뭔가 되게 특별한 일로만 일기를 쓰지 않잖아. 그냥 여러분이 뭐 날씨가 좋았다, 그래 기분 좋았다 이런 걸로도 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식변잡기적이라 한다. 그 다음에 뭐 작품에 따라 뭐 교훈적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필의 특징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수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수필은 뭐냐면 이 경자가 이제 가벼울 경자예요. 가볍다. 그러니까 가벼운 수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수필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어요. 경수필과 중수필. 자, 경수필은 가볍고 중수필은 무거운 수필을 말해요. 그럼 어떤 게 가볍고 어떤 게 무거운 것이나 경수필은 이제 일상의 경험을 다루면 그걸 가벼운 소재로 썼다. 그래서 우리는 경수필이라 말하고요. 중수필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주제 뭐가 있을까? 어떤 사회 문제, 그래서 약간 중수필 같은 경우는 논설문의 성격을 좀 띠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중수필은 약간 사회 문제 같은 무거운 소재로 글 쓴 건 중수필. 근데 일상의 경험으로 쓴 건 우리 경수필. 근데 이 보잘것은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의 아름다운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경수필이란 거 조금 체크를 해두고 갈게요. 네, 성격을 보면 예시적 교훈적.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지가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거냐면, 저마다의 저마다의 삶은 모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모두의 삶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뭐 인스타나 아니면 TV 같은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막 아이돌하고 좀막 팔로워 수뭐 10만 명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화려한 삶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삶은 저마다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줄 거고요. 그 교훈을 전하기 위해 예시들을 들 건데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이 보잘것없는 나무들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초라해 보이는 나무들을 예시를 들면서 이 나무들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주제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깨달음
네, 특징, 우리가 특징 첫 번째 많이 나와요. 글쓴이 경험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수필에도 공통적으로 좀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 글쓴이 경험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교훈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교훈 중요하니까 별표 2개 교훈은 어떤 교훈을 주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문으로 가볼게요.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우종영 작가님. 자, 보면 가끔씩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엔 만사가 모든 일이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난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 그래서 글쓰는 우울할 때 어디로 간대요? 남대문 야시장에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남대문이 아니라도 야시장은 한번 가본 적 있을 거야. 그때 약간 저녁 시간, 밤 시간인데도 되게 막 활기차잖아요. 그쵸? 쌤은 가봤던 야시장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은 게 그 홍콩의 야시장이 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되게 뭔가 쌤이 생각하던 그 야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면 좌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 나무를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실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글쓴이는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뭘 얻는다는 거야? 이제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열심히 되게 뭔가 특별하지 않잖아. 이런 사람들이 막 야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지 않지만 이 글쓴이가 무기력해질 때 힘을 주는 사람들이란 거야. 계속 보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기는 고무장갑 같은. 그래서 지금 남대문 야시장의 사람들을 이제 고무장갑에 비유했고요. 또 뭐에 비유했냐면 물고기에 비유했어요. 왜? 활력이 넘치니까. 그래서 고무장갑 같은 경우에는 잘 찢어지진 않죠. 그쵸? 뭐 가위 이런 데 뭐 베이지 않는 이상 잘 찢어지지 않아. 그만큼 질기고 생명력 있고. 그래서 이런 생명력 있고 네, 물고기도 역시 되게 활기차죠.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이런 활력이 넘치는 이런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뭘 얻는다?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의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는 기분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분 알잖아. 여러분이 운동회 같은 데서 열심히 딱 이제 하고 뭐 달리기 같은 거 하고 딱 음료 한 잔 마시면 그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이제 글쓴이 남대문 야시장에서 얻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 가운데 부분 보면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 주로 자라는 시롬이라는 작은 야생나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대문 야시장에서 나온 다음에 또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어요. 네, 여기 뭐라 써두냐면 비슷한 경험을, 유사한 경험을, 뭐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아이고, 쌤이 아이패드가 요즘 진짜 맛이 갔어.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사야겠죠, 그쵸? 돈이 없어. 떠올리며, 이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하고 계속 보면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이 시로미래요. 시로미. 그래, 시로미 중요하니까 체크하고 시로미란 해발 1,500m 이상이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주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된 희귀한나무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다 작아 어지간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실험이가 무엇인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왜 소개하냐면 실험이란 게 이제 독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독자들이 약간 어려워할 만한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실험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되게 우리가 나무 보고 멋지다라고 생각하려면 되게 막 키가 막 엄청 크고 잎이 무성하고 그래야 우리가 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시로미는 어떻게 한 뼘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가 어떻다는 거야? 겉보기가 약간 보잘것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양이 보잘것없다. 보잘것 없는 외양을 지니고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볼품없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이 나무가 뭐 대단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 없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 글이에요. 계속 보면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목이 무척 말랐다. 물통의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검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을 털어넣었다. 계속 보면 자, 시큼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렸지만 이내 단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시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약수 몇 사발을 들킨 기분이었다. 그러나서 백록담을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목이 전혀 마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로미를 먹은 어떤 소감, 어떤 경험 그걸 말하고 있는데 되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밑줄. 그래서 여러분 대충 묘사한 게 아니라 상세히 묘사한 거야. 그럼 독자에게 약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독자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뭐를? 이 시로미를 먹은 경험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 그럼 결국 시로미가 왜 대단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백록담이 오르는데 목이 전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겉보기엔 볼품 없지만 나의 갈증을 완전히 씻어주어서 시로미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지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온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계속 보면 시로미처럼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해지는 나무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 그래서 키 작은 관목이 이 글에서 글쓰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약간 겉보기에 볼품 없는 거,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과목들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언저리 즉 숲의 주변부를 밀려야 한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목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숲이 생길 때 이제 가장 중심부에서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키가 큰 교목들 사이에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하자면 키가 큰 교목들은 여기선 그렇게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이 햇빛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막 다른 애들을 막 이렇게 짓누르고 올라가기 때문에 키 작은 과목과 키 큰 교목들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키 작은 과목들은 얘를 위해서 이제 약간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야. 계속 보면 그러나 언저리에 자리 잡은 과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내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이 볼포오는 과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중심부에서 틀을 잡아주다가 주변부에 밀려나도 이제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 준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과목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고 이 덕분에 숲은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건강한 모습을 잃어간다. 자,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건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메마른 땅에 평상시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또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예시로 어떤 게 나와요? 이제 개척식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그려보면 쑥이나 억새, 고사리 같은 이런 개척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집안을 안정시키고 이제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이런 쑥이나 억새, 고사리 이런 개척식물들도 역시 이 글 쓰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고 여기서 보면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다.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이 쌀이나무는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 불난 자리를 그러니까 푸르게 만들어주는 주역이다. 큰 역할을 한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쌀이나무와 비슷하다는 건 역시 얘도 이제 불난 땅을 어떤 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거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싹을 틔운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예시를 들었어요. 여기 보면 시로미, 관목, 개척식물, 쌀이 남은 고사리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당연히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역시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이게 이제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찾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우는 건 비추들입니다. 뭐 시간이 남으면 국어를 정말 잘 봐야 되는 외워도 되지만 얘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외운다기보다는 그래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넘어가면 여러분 음식 배달이 와서 좀 받느라 잠깐 끊었어요. 다시 가볼게요. 자, 추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과목들이 그랬더 이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 덕에 예전에 그 불모지는 언제 그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그래서 이런 불모지들이 이런 뭐 풀 한 폭이 없는 이런 땅들이 이제 짙은 녹색 숲으로 되는 거는 이제 어떤 것들 덕분이란 거예요?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들 덕분에 이렇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습해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의 임무를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여기 이 부분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이 보잘것없는 나무들의 역할은 뭔가 얘네들이 자기의 어떤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대가를 바라 안 바라? 얘네들은 안 바란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묵묵히란 말도 쓸 수가 있겠죠. 묵묵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식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성에서 보잘것없는 식물들이 되게 이타적이다. 이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한다. 이런 속성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보면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는 사실을 그런 것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고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나무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삶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래서 나무들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뭐하고 있대? 확장하고 있대요. 근데 나무들의 삶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넓은 거잖아. 그치? 나무들의 어떤 삶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좀 더 넓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깨달음을 세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표현 조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고 자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편현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글쓴이는 이 글에서 이런 키가 큰 교목들 거대한 교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대조를 이룬다고요? 보잘것없는 나무들과 보잘것없는 나무들과 이제 대조를 이룬다는 점 우리가 꼭 체크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나무는 긍정적, 여기서 거대한 교목들은 부정적. 왜? 얘네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니까 이기적. 그러니까 남들을 이제 집 밖고 나 햇빛 많이 받을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왜? 약간 묵묵하게 대가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이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격언이라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말을 우리는 격언이라고 합니다. 격언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했다. 자, 라는 주제 혹은 뭐 깨달음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고, 강조했다. 이런 말도 여기서 가능하고 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비단 나무 사이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 사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래서 여기선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글쓴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자신의 삶 혹은 세상에 적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남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이제 자신의 삶 혹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에 뭐하고 있다? 적용시키고 있다. 이런 말도 우리가 가능하고 계속 보면 자, 그 사실을 분명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애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 이어나갈 힘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뭐 다른 연예인들 요즘 젊은 나이에 되게 아이돌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런 걸 보면서 저 친구들은 정말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할 것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글쓴이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무리 부분 보면 그런 나무를 보면 나도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 난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어떤 말이 나와요? 나무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비록 남들 보기에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관여치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걸로 족하지 않은가? 그걸로 족하지 않은가? 여기서 서리적 표현 쓰였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 뭐였어요? 이제 궁금하지 않으면서 물어보는 형태, 의문형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설, 의, 이 사용됐고 내 삶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내가 내 삶이 지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삶에 충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글쓴이는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뭐 하고 있다?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앞에 그 만병통치약 지문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자습서 29쪽에 이제 읽기의 가치 그래서 이 글,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이 글을 읽고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떤 읽기 가치를 얻었냐. 이 친구는 이제, 시로미라는 나무들의 역할을, 뭐, 시로미를 비롯한 여러 나무들의 역할을 얻었대. 그럼 얘는 어떤 읽기 가치를 얻은 거야? 이제 디귿이 되겠죠? 다양한 지식과 정보. 그래서, 관목들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뭐, 시로미란 나무가 있구나. 그런 정보를 얻은 거니까 디귿이 적절하겠고, 민재 친구는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런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건 전부 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이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면 뭐든 열심히 할 거야. 이 친구는 어떤 가치를 얻은 거예요? 리을이 되겠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이 친구들은 이런 가치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학습 활동까지 간단하게 봤고 일단은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좋은 점수 받기를 바라요. 파이팅!